10월 18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미증시 AI주 반등에 국내도 관련주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TSMC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양시장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건설, 기계장비, 운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구글에 이어 아마존도 AI용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전 등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호실적을 발표했거나 실적 전망이 상향된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하면서 주가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TSMC는 3분기 순이익과 마진율이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했고 4분기 매출 및 이익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ECB 금리 인하 그리고 TSMC 깜짝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 등 다양한 호재에도 고점 부담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1.7% 상승해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산업생산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월 대비 19,000명 감소한 24만 1,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고용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TSMC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힘입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 수요 낙관 전망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부양책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ECB가 지난 9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매 판매 호조에 11월 25bp 인하 기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했고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ECB는 예상대로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시장은 12월 추가 인하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TSMC 실적에 AI 반도체를 둘러싼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개선됐고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견조한 미소매 판매가 연착륙 기대를 높였으나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최근 변동성이 큰 유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의 핵 또는 정유시설 타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상 전면전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유가가 70달러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전면전보다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미사일 보복 대응에 그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핵시설이나 정유시설 타격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요. 근데 이제 이전 자료에서 또 언급했듯이 이전 그 연초보다 달라진 점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이 지속되는 한 좀 더 좀 사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속되면 이란 우려는 언제든지 시장에 불거지면서 유가 및 자산시장 변동성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10월에도 주요 기관들 즉 이번 주에 나왔던 EIA나 오펙 그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좀 유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9월 고점 수준이 2,680달러대를 어제 재도달하고 2,700달러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11월 연준의 B컷 기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일단은 중동 긴장 지속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유동성 확장 기대가 좀 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확장이 금 가격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내년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 ETF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10월에도 유입세를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10월에 금리와 이제 달러가 좀 소폭 상승한 점 이런 것들이 금 가격의 그 상승 속도는 좀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분간 이제 좀 큰 상승보다는 이제 단기 조정 또는 횡보세 이후에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추가 상승 예상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HMM에 관한 커버리지 재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HMM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기합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투자 의견 홀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시가총액이 2015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이 회사의 개선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박의 양이 2배 이상 늘었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4개분기 연속으로 주요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량 자체도 지금 2015년 대비해서 15.5조 원이나 개선이 됐는데 이런 요소들을 다 합산을 해봤을 때는 현재의 HMM 시가총액은 크지 않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저희 리포트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HMM의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HMM이 컨테이너 업계의 공급 과잉 투자에 계속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주주들은 주주 환원을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없다. 결국 현금을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컨테이너 시장은 이제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컨테이너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선박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2027년 이후에도 계속 공급 과잉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은 영업이익이 올해를 피크로 해서 내년, 후년 거의 BEP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투자자들이 HMM 주식을 산다는 것은 컨테이너선에 간접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선 투자를 하겠다고 HMM이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배당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걸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MM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저희 리포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S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22%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26% 수준입니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이 그렇듯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자 284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3% 하락, 판매량은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SS양 괜찮은데 결국은 이제 EV양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NCM 같은 경우는 SK 온향으로 수요 회복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방 중이었던 삼성 SDI향 NCA가 유럽 전기차 시장 부진과 주요 OEM들의 하이브리드차, PHEV차 비중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감해서 실적 부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분기 실적 추정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도 9월 월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미미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률 3.9%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EU가 2025년부터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유럽 OEM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수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판매 흐름 개선이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계속 부진한 SK온이 포드와의 JV 공장을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NCM 수요 회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기존 기대치 대비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사실이나 전방 수요 회복 시 강한 실적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의 3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9월 30일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하방을 확보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DA 부문에서 인벤토리 확장에 따른 반등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커머스 부문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테이크레이트 상승을 통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조 6,456억 원, 영업이익은 31.9% 증가한 5,0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4,917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DA 부문에서 앱 개편으로 광고 지변이 증가하고 타겟팅 고도화를 통해 광고 단가가 개선되면서 DA 부문의 매출 반등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커머스 부문은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과 AI 브랜드 솔루션 서비스, 도착 보장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를 통한 테이크레이트 상승 효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용단에서는 네이버 Z 연결 제외 효과가 반영되고 비용 통제 기조가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개선된 5,0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네이버는 외형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공시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비핵심 자회사의 정리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17.2배에 거래되고 있어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SMR 소형 원전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전일 발표됐던 아마존의 SMR 관련 투자가 있었습니다. 16일 아마존 총 3건의 SMR 개발 및 건설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SMR 4기의 건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960메가와트의 SMR 발전 설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SMR의 개발 및 연료를 조달하는 기업에도 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3건의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총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SMR 투자는 그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들도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 15일에 카이로스 파워와 함께 SMR 구축 및 전력 공급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6기에서 7기의 SMR을 건설하고 이로부터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빌 게이츠의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통해서 올해 6월 미국 내 첫 SMR 건설에 착수를 한 바 있고 9월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업체와 함께 20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PP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S에 따르면은 최근 이제 AI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해서 스코프 3 기준 탄소 배출량이 2020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신재생 발전만으로는 넷제로 달성 목표 시간 내에 탄소 배출을 모두 축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활용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SMR 시장은 아직 시장 단계 수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디자인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가장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가동 중인 SMR을 각각 1기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 이후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SMR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전 단계에 있는 SMR 프로젝트가 총 45건이 있는데 이 중에 미국이 13건, 유럽이 21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이후에 SMR 시장 성장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텔리안 테크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 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71,000원에서 85,9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첫 번째 부진했던 해상용 VSAT 안테나의 판매 회복을 현재 앞두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컴퍼니 A사와 지상 게이트웨이의 듀얼 벤더인 이제 경쟁사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원의 글로벌 서비스 론칭 등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내 우주 기업들이 이제 고금리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우주 항공 업체들의 주가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들이 높은데요. 더불어서 이제 정부 정책의 지원과 예산의 확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 및 민간 업체의 성장에 기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다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주 항공 시장의 성장 방향성에 따라서 동사의 성장에도 향후에 이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원앱은 이제 총 위성을 633개를 현재 쏘아 올린 상황이고, 33개의 게이트웨이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 글로벌 론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퍼니 A사와 총 3차례에 걸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대규모 계약건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특히 앞서 설명드린 이제 듀얼 밴더인 경쟁사 컴텍이 이탈함에 따라서 그 컴텍에 할당된 상당 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인텔리안테크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솔벤더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내년에 신사업에서 추가적인 어떤 1,000억대 신규 매출 등을 고려를 했을 때 내년 예상 매출액은 약 4,345억 원, 영업이익은 330억, OP 마진은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부진한 실적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텀 측면에서 조정 시 매수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산 인더스트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경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하셨던 전력과 SMR 관련된 그런 이슈가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국내 SMR 현황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자회사인 수산 ENS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산 ENS는 이번 국제과제 선정을 통해서 SMR에 적용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의 핵심 설비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기반의 제어기기를 신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ISMR의 특징으로는 모듈형이고요. 또 현장의 작업 공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 AI를 활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 인력을 대폭 줄여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간 3,992억 원을 투입하는 ISMR 사업은 표준 설계 인가를 목표로 내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완료를 하고요.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 그리고 2031년 첫 SMR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SMR 1기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SMR 프로젝트인 ISMR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 SMR 투자 현황인데요. 일단 뭐 글로벌로 가장 유명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 에너지 등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홀텍 인터내셔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테라파워의 SK 이노베이션, HD 현대 등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SMR 관련 해외 주식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오늘 좀 SMR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이 이 소형 원자료 모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아마존이 지금 5억 달러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는 나왔고 미국의 지금 정부의 뒷받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언급을 통해서 SMR 배치를 위해 9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에너지 수요 자체도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이 SMR을 이해하기 전에 기존의 이제 전력에서 원전 그리고 원전에서 SMR로 한 번 더 넘어가는 이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비교적 저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간주가 되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약간은 이제 일관된 전력 공급이 보다는 약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관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뭐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죠. 하지만 SMR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이 기존 원전의 단점을 조금 보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형 원자료보다는 건설 운영 비용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설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좀 인식이 있고요. 다양한 크기와 출력 설계 그리고 모듈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 SMR 쪽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얼마 전에 아마존이 이제 계약을 한 곳은 도미니언 에너지입니다. 이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서비스 지역이죠. 지금 이 버지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뭐 데이터 센터 절반 정도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고 전 세계 트래픽이 거의 한 70%가 이 버지니아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 거의 한 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500메가와트 정도면 한 20만 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한 187만 대 정도 300와트짜리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인데요. 그게 이제 5배가 되는 거죠. 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당 보통 이제 단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구량이 3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GPU라든지 아니면 냉각장치 이런 부분이 발달하면서 전력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당 60에서 90메가와트까지 요청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죽어있던 원전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원전 기업들과 지금 계약을 맺어가고 있는데 도미니언의 이익 성장률 저희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ROE가 상승 전환에 나섰고 향후 2년 이제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를 저희가 비교를 해봐도 지금 현재 성장성 반영한 주가는 시장보다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ROE가 지금 조금 많이 낮다라는 거예요. ROE가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익 성장으로 메꿔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자료에 저희가 이제 9월 24일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콘스텔레이션 그리고 비스트라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존슨앤존슨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마진 사업에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그리고 제약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므로 일단 저희는 장기 성장과 그리고 향후 높은 배당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일단 항암제 제품들의 실적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 산업인 메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제품이랑 그리고 외과 장비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V-웨이브 기업을 인수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고요. 이번 2024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898억 달러일 것으로 언급했고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일단 0.1달러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인수를 반영할 시에는 일단 기존 대비해서 좀 낮아졌고요. 이번 3분기에 V-웨이브를 인수했는데요. 이런 인수를 통해 가지고 신부전 치료 장치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제약 제품의 임상 실험에 대한 진척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리 스파인 로봇과 그리고 볼트 도금 시스템 같은 이런 메드테크 관련 제품들도 미국 시장에 출시했고요.
존슨앤존슨의 ROE 같은 경우는 32.3%로 시장 대비 높은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꾸준한 현금 배당과 주주 환원이 좀 약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살짝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12개월선 P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산업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낮은 변동성이 기대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장 사업 투자와 고마진 포트폴리오 확장 등을 감안할 시에는 존슨앤존슨의 상대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8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